56쪽입니다. 56쪽 지구온난화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탄소순환이죠. 그쵸? 이산화탄소의 역할하고 탄소순환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온실 효과가 있는데, 그게 과해지면은 지구온난화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내용에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 효과 기체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려면은 많이 생산이 돼야겠죠. 그쵸? 왜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체들의 비율이 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높아지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쵸?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연료를 연소해 왔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목재와 석탄을 떼어 집과 직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인구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대략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아, 산업혁명을 거쳐서 현대시대에 이르면서 지금 얼마예요? 70에서 80억 가까이가 됐다 그랬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런 그 연료의 양도 절대적인 양도 훨씬 더 늘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 없어가지고 말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르릉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양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산업혁명 후 많은 양의 석탄, 목재, 천연가스, 가솔린, 휘발유입니다. 를 태워 전력을 생성하고 제조기계를 가동시키며, 그쵸? 자동차들을 구동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인데 우리가 네, 하는 모든 산업활동에서 쓰는 에너지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을 연소시키면서 산업을 돌리고 인구가 늘어가는 거니까 결국 공기 중에 탄소,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소랑은 상관없이 에너지를 얻는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이런 거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네. 자, 이와 동시에 지구의 인구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이제 지구의 인구가 60억을 넘은 것은 아는가? 그쵸? 70, 80억 정도 됐었죠. 그 많은 사람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수치가, 그쵸? 한 두세 배 늘었으니까 사람이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한 두세 배가 늘었겠죠? 네. 자, 이러한 산업혁명과 지구의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공기 중에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다. 그림 2.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다. 이산화탄소가 행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실 효과에 관여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난 80년간 계속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증가했을 텐데요. 눈에 띄게 증가했을 텐데 관측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80년 정도는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해서 보니까 실제로 어떨까요? 실제로 증가를 했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인구가 네.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화석 연료죠.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 장치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안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사실도 이제 모두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은, 그쵸? 늘어났으니까 온실 효과가 증대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네. 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은 온실 효과가 증대된다며. 온실 효과가 증대되면은 지구가 따뜻해져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이산화탄소도 늘어난다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지구는 안 따뜻해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뭐야? 예, 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해 줄게요. 공기 중에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지구 온난화가 초래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나는 만큼의, 그쵸? 이산화탄소를 지구에 적절하게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2.6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자. 이 그래프는 지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를 측정한 연도와 함께 나타낸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가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측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측정이 된 게 아니고 어느 해는 네. 측정이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그쵸? 어느 네. 해는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55년부터는 쭉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점들을 이어서 대충 요렇게 왔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초중반까지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1955년 이후로는 실제로 매년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이게 온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네요. 미안해요. 네,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실제로 1955년 이후로 한 300 ppm 정도 되죠.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가는 때에 이르면은 380 ppm에 이르는 정도까지 상승한 것을 실제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고 문명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실제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반부 보시면은 0.6도 정도 밑에 있죠. 그쵸?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점점 해서 여기 이제 2000년대 오게 되면은 0.2에 도달할까 말까 요런 상황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어본다고 하면은 요렇게 완만하게 너무 완만하게 아, 예, 이렇게 완만하게 결국 상승하는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기울기도 비슷하고 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온도가 상승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위의 자료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프 자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아닌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위 그래프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단위는 곧 다뤄요. ppm이라고 하는 단위의 의미는 이제 곧 다루게 되는데 농도와 이들을 측정한 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는 하와이에 있는 모나로아 관측소에서 아니면 마우나로아죠. 관측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된 대량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90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500년대 말까지네요. 중반이 아니라 말까지는 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뜨문뜨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900년도와 1950년대 말까지의 일부 자료는 추정치로 그냥 연속 선상으로 점을 연결해 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5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2.6의 아래쪽 그래프는 지구 온도의 변화와 그 변화를 측정한 연도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0점을 나타내는 선은 지구의 정상적인 평균 온도 약 10도 정도, 10도에서 1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거를 0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 있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네. 평균 온도고 그러니까 요거보다 낮게 점이 찍히면 뭐예요? 평균 온도가 낮았던 해가 되겠죠. 그쵸? 예, 네. 높으면 어때요? 높았던 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점점 찍어 놓고 이렇게 이은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쵸. 그래서 그 선 안에 있는 자료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낮은 연도를 나타내며 그 선 위에 있는 자료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1880년도부터 1978년도까지의 자료는 지면에서 측정한 온도예요. 지면에서 측정한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면만 고려했다는 뜻이에요. 온도를. 네. 그러면은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낮게. 높게 나오죠. 왜요? 지구는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약 20%에 해당하는 것만이 육지인데 비열 값이 뭐가 더 높아요? 물이 더 높아요. 그쵸? 네. 그래서 물이 더 차가워요. 아, 네, 그런데 뭐예요? 육지만 가지고 지구 전체 온도를 계산하면은 전체 온도는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이 자료들이 설명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지구의 거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즉, 이 자료는 지구의 방대한 부분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자료들을 전체로 이해한 그런 자료에 해당해요. 1978년까지죠. 그쵸? 네. 근데 197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는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의 위성입니다. 위성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서 그쵸? 네. 예, 물을 포함한 전체 온도, 그러니까 진짜 평균 온도가 구해지는 게 1979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확보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위성이 지구 전체 온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이상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쪽 그래프를 보면 1920년도부터 이산화탄소의 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증가를 해요. 반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지구 온도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뭐예요? 볼 수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아, 왜 네, 아까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1880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5도만큼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단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변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1도예요. 1도. 아, 아, 또, 예,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네, 어떤 해는 평균 온도보다 1도, 2도 높은 해는 쉽게 나오죠. 그쵸? 네, 다른 영향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쵸? 네, 예,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단위가 이게 1도 이내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그래프가 또 나오는데 조금 늘려서 지나치게 작게 했으니까 늘려서 이제 10도 단위로 변하는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래요. 그렸더니 어때요? 그냥 0도 선상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올라간 애도 있고 조금 낮아진 애도 있고 아, 예, 그냥 네, 선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변화를 갖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구 전체의 온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일상적인 지구 평균 온도의 변화의 수준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그래프인데 그걸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같은 요런 이제 네. 착시 현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은 자, 그냥 0도씨 주위를 맴돌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완만하게 증가를 해요. 그쵸? 증가를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온도 변화도 위아래로 불안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0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안 그래서 대략 300에서 380으로 올랐으니까 한 30% 가까이가 오른 거죠. 그쵸? 근데 그 300도 1900년대 중반이에요. 그쵸? 예, 1800년대까지 가면은 요게 300 아래죠. 그쵸? 300 네. 아래에서 시작해요. 그쵸? 예, 그거 생각하면은 거의 한 뭐 뒤에도 정확히 나오겠지만 한 40%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잖아요. 그쵸? 그럼 네. 아예 산업혁명도 일어나기 전인 1700년대 한 중반쯤으로 가보면은 아, 얼마나 더 낮았겠어요. 그쵸? 예, 네. 뭐 그런데도 그쵸? 변화는 그렇게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관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영향을 주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만큼의 변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온실 효과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미해서 일상적인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이기지 못할 만큼의 미미한 변화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쵸? 네, 그런 네.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지구가 너무 커요. 네. 네, 너무 커서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가지고는 비율을 의미 있게 이게 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전체 대기의 0.03%밖에 안 됩니다. 예.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 0.03이 0.038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 전체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아, 뭐예요?
0.01%도 안 올라간 거예요. 전체 대기로 보면은 농도가. 예.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지극히 미미한 변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온실 효과를, 그쵸? 예, 극적으로 가져올 만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쵸. 온실 효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실제 상황은 이론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 효과가 변화하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뭐예요? 상당히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사실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도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뭐 그냥 아, 예, 그렇죠. 그냥 그런 그쵸? 예, 우리가 저기 뭐냐 지극히 작은 세계를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에 원자가 한 10,000개 가까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없던 게 생겼지만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네. 재현이 앞에 금덩어리 원자 10,000개를 갖다 놨다고 해봐요. 그럼 네. 재현이 그거 보고, 여기 금이 있다! 어,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아니, 예. 뭐, 못해요, 못하죠. 그쵸? 예, 너무 적은 양이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네. 원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때요? 무슨 소리야, 10,000개나 늘었는데.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막대한, 그쵸? 이산화탄소를 더 방출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은 마치 재현이가 사는 방 안에 금 원자 한 10,000개 정도 갖다 놓고 놔놓고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아, 예, 말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불행하게도 과학자들은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2배가 되는 것은 상당한 변화일까? 온실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방출되는 총 이산화탄소량은 모든 자연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는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총 이산화탄소량의 더구나 3%밖에는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막 숨도 내쉬고 막 내연기관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퍼센티지로 보면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그래 네. 기름도 안 쓰고 뭐 풍력 쓰고 태양광 쓰고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해도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주는 거예요? 3%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주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아무리 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빵으로 한다 그래도 자연에서는 어때요? 97%가 방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쵸? 아, 네. 이거 영향이 있을까요? 없겠죠, 형. 없겠죠. 그쵸? 예. 예, 그런 얘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겠느냐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 양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되는 것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모든 작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방출되는 방식도 온실 효과에 매우 중요해요. 인간이 연료를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만 방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문명활동 얘기했잖아요. 그쵸? 기계 네. 돌리고 뭐 보일러도 돌리고 이러면은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쵸? 그런데 네. 그때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다른 것도.
다른 기체도 만들어지는데 그 기체 중에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온실 효과의 반대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의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데 이거 뭐 수가 많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산화탄소 분자가 한 100 정도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어때요? 대기에 플러스 100 정도의 영향을 주는 애가 나가는 거죠. 그쵸? 네, 이것만 봤을 땐 그런데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같이 만들어지는 A라고 하는 기체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0의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예, 그런데 얘는 한 5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50의 효과가 있겠죠. 그쵸? 두 네, 개가 상쇄되면 어때요? 100이 실제로 방출됐지만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어때요? 50밖에 안 남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어떤 기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람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방출되는 양이 얼마만큼 실제로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지 인간이 그쵸?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그게 얼마나 양은 알아요. 양은 알지만 그게 얼마나 실제로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그쵸? 왜요? 네, 함께 만들어지는 기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상쇄 효과가 일어나서 100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100 다 차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예. 함께 만들어지는 다른 기체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아무리 그 이산화탄소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만든다고 해도 온실 효과에는 기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안 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아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네, 뭐예요? 저기 아까 봤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분명히 나온다고 해도 실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배, 4배, 5배, 6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온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안 올라. 올라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 기체 중 일부는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사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총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가 냉각이 됩니다. 즉, 인간이 생산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다른 화학 작용에 의해 냉각되어 상쇄되는 효과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모른다는 아, 문제는 어떤 기체가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 다 규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온실 효과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믿을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구가 심각할 정도로 데워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런데 지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더워졌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약간 올라간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점 몇 도? 요 정도 올라가기는 했대요. 예, 아, 예. 평균 온도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인간이 방출한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그쵸? 방출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로 올라간 거냐? 아, 네, 예. 아니면은 지구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면서 그 일정 평균을 유지해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약간 더워지는 시기에 있어서 1.6도가 올라간 것이다. 네, 라고 아, 말할 수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냥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너 저기 석유 쓰지 마, 그쵸? 아, 자동차 네, 쓰지 마,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무리 줄여도 어때요?
지금 지구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3%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97%는 우리가 뭘 하든 계속 나와요. 아, 아, 예,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구 온도를 냉각시킬 수 있겠느냐? 예, 좀 그쵸? 예, 못 믿었죠. 그쵸? 그래서 네. 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구 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산화탄소에 의한 특별히 인간의 문명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또 여기 제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팀은 과거의 지구 온도에 관한 240개의 과학 연구를 검토했다고 해요. 지구가 9에서 14세기경에는 오늘보다 더 더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조금 더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온도를 맞춰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어때요? 9에서 14세기경은 좀 더 더웠던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뭐냐 그 그린란드 들어보셨죠? 그쵸? 그린란드. 네. 네, 그 저기 뭐냐 대서양에 저기 그 캐나다 그 북동쪽으로 해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큰 땅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진짜 그린란드 아닌 거 아시죠? 네. 거기 가보면 막 풀로 뒤덮여 있는 초록의 땅 아닌 거 아시죠? 아, 아, 지도에서도 보면 막 하얗게 돼가지고. 예, 거기 다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 아, 네. 그런데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 초록색깔 딱.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가 초록색. 얼음에 안 덮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거기에 처음 이름이 붙었을 때는 푸른 땅이었다는 거세요. 아, 아, 그런데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다 얼음으로 뒤덮이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산업혁명 이전 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예요? 아, 아, 예,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다라고 할 만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과학적으로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예,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아, 아, 그래서 네.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지구가 조금 뜨거워졌다가 태양이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좀 차가워졌다가 이러면서 뭐 그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설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한 가지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약간 그쵸? 완만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냐, 더 가파른 크기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전될 것이냐,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네. 현재 과학에 의하면은. 자, 오늘날 인간이 태우는 연료보다 중세 시대에 훨씬 더 적은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현대의 연료 연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과학자들도 현재보다 과거가 더 더웠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 사람은 실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은 그들 개인적인 경험을 지구 전체에 관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를 거론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가 아닌 그들 지역의 겨울이 지난 몇 년간 더 더워졌으니 그러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물론 지구 전체는 한 인간이 사는 지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간 전체로도 봐야 돼요. 그쵸? 네. 지구에서 어떤 지역은 겨울이 점점 더 따뜻해질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은 여름이 갈수록 덜 따뜻해질 수도 있다. 즉, 어떤 한 지역에서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도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유달리 더웠다. 그러면은 거기 반대편에 있는 지역은 어때요? 유달리 추워요, 겨울이. 아, 아, 네, 이런 네. 식이에요. 그쵸? 네. 유달리 여기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저기엔 어때요? 유달리 가물어요. 아, 아, 네, 그래서 네. 전체 평균 내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지구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확장을 해보면은 지구 온난화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주변에 섬들 다 막 저기 바닷가에 잠기고 난리 났어. 빙하다 녹고 있어. 뭐 이런 아, 거 얘기를 하게 네. 되겠죠. 그쵸? 자, 이것은 다른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크기였던 빙하가 현재 녹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통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에서 그 빙하가 있는 부분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남극반도에 있는 빙하인 라센 B 빙봉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혹자는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뭐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해가지고 뭐 북극곰이 뭐 아, 뭐 이런 아, 거 얘기하죠, 그쵸? 네. 근데 북극곰 개체수가 오히려 늘었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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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북극의 얼음이 더 늘어가지고 네. 북극곰이 개체수가 더 늘었대요. 어쨌건 자, 그러나 문제는 남극 빙붕의 서부가 지난 몇 년간 두꺼워졌다는 것이다. 즉 남극 반도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남극의 서부는 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따뜻하면 어디는 더 추워요. 남극 온도를 측정해 보면 실제로 남극 온도는 1960년대부터 오히려 추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대요. 이것이 지구 냉각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남극만 추워지고 있다는 거지. 전체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할 땐 지구 일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 전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까지만 할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적인 안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도가 지난 100년간 상당히 상승했으며 어느 정도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는 인간이 생산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주장의 앞부분은 뭐예요? 거의 맞는 말, 그쵸? 네. 이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대량의 연료를 태우기 전엔 1900년대 초에 이러한 온난화 현상 대부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왜곡하는 거죠. 그쵸? 예. 네, 즉 지구는 지난 100년간 따뜻해졌지만 그 온난화 현상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쏙 빼고 그쵸? 예, 이산화탄소 많이 생산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네. 뭐예요? 100년간 온도 상승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쵸? 근데 네. 사실을 뜯어보면 어때요? 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발생량의 3%밖에 안 되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예요? 온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늘어나기 이전에 이미 기온이 올라가 버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건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네. 건 싹 빼버리고 이산화탄소 많이 생성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요. 증가한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 100년 동안 온도도 상승했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네. 줄여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즉 지구는 지난 100년간, 그쵸, 요거죠.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끝날 때까지도 이산화탄소의 양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온난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